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 특성 2-4 어느 것이 더 많이 녹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물질의 용해 과정을 알고 용액의 정의를 설명하며 용해도 곡선을 이해할 수 있다. 용해, 그 다음에 용액, 그 다음에 용해도라는 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거고, 용해도가 물질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해도는 고체와 기체 두 가지의 용해도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용해가 뭐냐? 용해라는 것은 1학년 때 우리가 상태변화에서 배웠던 것, 그건 융해라고 하는데요.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융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용해는 뭐냐?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이 물과 고르게 섞여 어느 부분이나 단맛이 난다. 설탕물이 되는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잘 섞이는 현상이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니까 구분해둬야 되고, 자, 요 몇 가지 용어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용매, 용질, 용액, 수용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은 자, 용해돼서 만들어진 그 액체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용해돼서 만들어진 액체를 용액이라고 한다. 그때 녹이는 물질, 물과 같이, 예를 들어 설탕물에서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설탕과 같은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매가 용질에 녹아서 용액이 되는 거죠. 용매가 용질에 녹아서 용액이 된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용매가 물인 경우는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용매, 용질, 용액을 알아두고 그 중에 용매가 물인 것은 수용액이다. 용매가 물이 아니면 그냥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은 용해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설탕 알갱이 하나를 자,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액체의 물 분자. 자, 이 설탕 분자가 물 분자에 잘 섞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 낱개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섞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용해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용액이라고 이제 했을 때 고르게 섞여 있다 그랬죠? 고르게 섞여 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혼합물인데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농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용액을 얘기할 때 용액의 농도를 자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액의 농도는 퍼센트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퍼센트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 전체 28명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28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하죠. 자, 그런 것처럼 퍼센트 농도는 전체분의 내가 알고 싶은 것의 수, 알고 싶은 것의 수를 쓰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용액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전체 질량이죠. 전체 용매와 용질을 더한 전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설탕이 얼마나 녹아 있냐, 소금이 얼마나 녹아 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중에, 그렇죠, 설탕에 해당하는 용질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액의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렇죠. 농도가 진할수록 그 안에 용질이 설탕이 많이 녹아 있다는 얘기죠. 자, 일정한 양의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으로 나타낸다. 퍼센트 농도 요 식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 질량을, 퍼센트 농도에서 질량을 이용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질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퍼센트를 나타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둘 다 질량이니까 질량은 약분이 되겠죠. 질량의 단위는 사라지고 퍼센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고체의 용해도를 먼저 봅시다. 자, 고체는 고체 용해도에서 포화 상태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그 이슬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대한으로 녹아있는 상태, 최대한으로 맥시멈인 상태를 얘기하죠. 자, 어떤 온도에서 자, 첫 번째 조건, 온도 조건이 들어갑니다. 1번 온도. 자, 용매의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자, 근데 지금 어떤 온도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온도가 변하면은 녹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용해도라는 것을 보면 용해도의 정의는 포화용액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하는데 용해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도면 40도, 뭐 60도면 60도라는 그 온도에서 얼마나 녹을 수 있냐를 나타내는 게 용해도입니다.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용매가 100g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설탕이 더 많이 녹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100g, 용매 100g 속에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떤 온도, 특정한 온도에서. 그래서 용해도라는 것은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 속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그람 수로 나타낸다. 용해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용해도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가로축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니까 가로축이 지금 온도죠. 세로축은 지금 용해도입니다. 몇 g이 녹느냐. 보통 용매를 물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물 100g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물 100g에 지금 몇 g이 녹아 있느냐 그람 수로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용해도 곡선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물질의 물질마다 이 용해도 그래프의 기울기, 용해도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녹는다라는 말은 고체 알갱이를 떼어내서 액체에 고르게 섞는 과정이었죠. 자, 그러면 이 알갱이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 알갱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뜨거운 열을 가해줄수록 이것을 떼어내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 특성이 된다. 고체 용해도를 이용한 예는 뭐가 있냐? 용해도에서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다. 이건 뭐냐? 물로는 안 지워지죠? 매니큐어는 물에 안 지워집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는 0이고 아세톤에는 잘 지워지죠. 그래서 아세톤에 대해서는 용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해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용해도를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탁소에서 기름을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기름때를 제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지울 수 있는 용매에만 녹죠. 그래서 이것도 용해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탄산음료를 들 수가 있겠는데 탄산음료는 물에 설탕과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죠. 자, 그때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감소한다. 자, 앞에 말했던 거랑 지금 반대가 되네요.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 자, 앞에 이제 고체와 다르게 기체는 자, 이게 액체가 있습니다. 기체는 여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용해가 된다는 말은 이게 액체 속으로 들어가서 액체에 섞인다는 얘기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던 기체가 액체 가운데서 이렇게 섞여 있으려면은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겠죠.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온도가 낮아야 용해도가 커집니다. 자, 압력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자, 기체가 여기 이제 기체가 녹아 있으려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흔들었을 경우에 기체가 빠져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체가 빠져나갈 때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굉장히 크면 빠져나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체가 물속에 더 잘 녹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야 용해도가 증가한다.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과는 상관이 없었죠. 고체는 압력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압력과 상관이 없었지만 기체는 압력이 높아야 용해도가 커지게 됩니다. 고체나 액체와는 달리 압력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기체의 용해도에서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기체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체하고 비교해 보면 자, 용해도가 87.5다, 82다, 0.3이다. 굉장히 많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기체들이고 산소 봅시다. 산소는 0.07. 비교적 잘 안 녹는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고 산소, 질소, 수소는 물에 굉장히 잘 안 녹는 기체들입니다. 자,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자, 물 100g에 소금 25g을 녹인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물이 100g이고 소금 25g이니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니까 용액은 얼마입니까? 이걸 더한 125가 되겠죠. 125분의 용질은 25니까 나누면 5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20%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물 200g 어떤 고체 물질 180g을 녹였더니 30g이 녹지 않고 남아있었다. 자, 이 물질 20도씨에서 용해도를 구해라. 자, 우선은 용해도의 정의가 뭐였냐? 특정 온도에서 용매 몇 그램? 네, 용매 100g에 얼마나 녹냐를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용매가 200g이죠? 200g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곱하기 나중에 이제 2분의 1을 해줘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200g에 180g을 녹였는데 30g이 안 녹았어요. 그러면 녹아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녹아있는 양은 150g이 현재 녹아있죠. 자, 현재 150g이 녹아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100g에 얼마나 녹냐가 용해도니까 100g에는 얼마나 녹겠어요? 이것의 절반인 그렇죠? 75g이 녹아 있겠죠. 그래서 용해도는 75g이다. 자, 여름철에 얼음물이 담긴 컵을 방에 놓아두면 기포가 생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 기포는 얼음물 컵 안에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죠. 자, 누가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생겼다. 그 말은 액체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액체에 녹아있던 것이 나온 거다. 왜 그러냐? 자, 얼음물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죠. 온도가 낮다. 그러면은 기체가 많이 녹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체가 많이 녹아 있다. 그런데 여름철이니까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녹아 있지 못하고 기포가 돼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 설명하자면 자,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가 떨어져서 기포가 맺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